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해 울린다. 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해 울린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입니다. 우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미국의 젊은 대학 교수인 로버트 조던은 1937년 5월 스페인 내전에서 반프랑코파의 골즈 장군 휘하 게릴라 부대에 참가해 세고비아 남쪽 과다라마 동굴지대에서 생활을 합니다. 조던은 공화파 사령부로부터 세고비아 공격의 사전 단계로 철교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곳에 왔는데 3일 동안 이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의 작전을 돕는 동지들은 철교 근처 계곡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게릴라 대원들인데 노인, 집시 등 소수의 민간인들로 대부분 파시스트에게 가족이 총살당해 혼자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릴라들의 대장 파블로라는 인물은 한때 게릴라들을 이끌며 파시스트들과 싸우는데 앞장섰지만 지금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입니다. 파블로는 조던의 작전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조던에게 협조하지 않고 게릴라 대원들과도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필라르가 남편 대신 대장의 위치에 서게 되는데 여자이지만 작전 수행에 능숙하며 동지들을 잘 다스리고 아구스틴 페르난도, 안드레스 등과 협조해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필라르는 마리아라는 여자를 보살펴왔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시장이었지만 파시스트에게 총살당하고 자신은 강간을 당하고 삭발까지 당했습니다. 마리아는 게릴라 부대의 대장인 파블로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필라르는 마리아의 상처를 치유해 주길 바라며 조던을 마리아와 연결해 줍니다. 그날 밤 로버트의 침낭 속으로 마리아가 들어오고 둘은 사랑에 빠지는데 두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은 3일뿐이었지만 마리아는 정신적인 충격에서 안정감을 되찾아가게 됩니다. 로버트는 전쟁이 끝나면 마리아와 함께 마드리드로 가서 결혼식을 하고 행복하게 살자며 신혼생활을 꿈꾸고 마리아는 정조를 잃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로버트를 따르기로 합니다. 도착 후 이튿날 조던은 다리 폭파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른 게릴라 부대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엘소르도 영감을 찾아가게 됩니다. 엘소르도 영감은 다리 폭파를 예정보다 더 빠른 날에 수행하라고 하지만 계획된 날짜가 아니라서 조던은 그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5월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눈이 내리면 발자국이 남아 작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조던을 도와주려고 군마를 징발하러 간 엘소르도 영감의 게릴라 부대는 적들에게 처참하게 전멸당하는데 조던은 다리 폭파 작전을 미뤄달라는 전보를 골츠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날 밤 작전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파블로가 폭탄을 들고 도주해 강물에 던져버리려고 하지만 그 순간 모두가 작전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떠올리고 정신이 들게 됩니다. 당일 아침이 되었는데 작전을 수행하기로 한 조던과 게릴라 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 대기하고 다리는 무사히 폭파되지만 안셀모 영감이 목숨을 잃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이 말을 타고 그 자리를 뜨던 중 조던의 말이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조던은 그 말에 깔려 허벅지 쪽 다리뼈가 부러지고 맙니다. 더는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조던은 필라르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는데 마리아는 그곳에 남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조던은 마리아를 떠나라고 설득하고 대원들은 발버둥치는 그녀를 데리고 떠나는데 조던은 홀로 남아 동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기관총으로 적들을 겨냥하면서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그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님은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있습니까? 로버트는 안셀모 영감에게 물었다. 몇 번인가 있었지. 하지만 즐거운 마음은 아니었어. 사람을 죽이는 건 죄악이거든. 비록 상대가 우리가 꼭 죽여야만 하는 파시스트일지라도 말이야. 정말이지 난 사람을 죽이는 건 어떤 경우든 반대야. 그래도 영감님은 사람을 죽였지 않았습니까? 죽였지. 앞으로도 또 죽일 테고.
하지만 만약 목숨이 붙어 있다면 아무도 해치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 그러면 언젠간 내 죄를 용서받게 될 테지. 그렇다. 이 전쟁이 끝나면 그는 책을 쓸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에 관해서만 쓸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루려면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문필가가 되어야 할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전쟁에서 그가 알게 된 것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과 내일,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날 믿어주고, 비록 명령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날 믿어주는 거요. 난 당신을 신뢰하고 있어. 하지만 난 내가 죽인 사람의 수를 세지는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한테는 그들을 망각할 권리가 있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한테는 어떠한 것도 망각할 권리는 없어. 무슨 일이건 망각할 권리 또는 완화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너한테는 없는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난 내 누나야. 그러니 널 사랑해줄게. 내겐 이제 가족이 생긴 거야. 우린 모두 당신 가족이야. 난 우리가 싸워서 지켜온 모든 것을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해. 자유와 존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 굶어 죽지 않을 권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해. 우리가 방어한 마드리드를 사랑하듯, 죽어간 내 동지들을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해. 정말 많은 동지가 죽었지. 정말로 많은 동지들이. 당신은 얼마나 많은 동지가 죽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하지만 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아니, 그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정말로 사랑해. 토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잘 자요 나의 남편. 잘 자요 나의 아내. 그녀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자 그녀가 잠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얘기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낱낱이 그려보고 증오심을 느꼈고 아침이 되면 놈들을 죽일 수 있으리라는 것이 기뻤다. 하지만 어느 것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코르테스, 피사로, 메넨데스 대 아빌라 등 이 세상에 이만큼 훌륭한 민족, 이만큼 나쁜 민족도 없을 거야. 또 이만큼 친절하고 이만큼 잔인한 민족도 없을 거야. 도대체 누가 이 민족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아니야. 만약 이해한다면 모든 걸 용서해야 하기 때문이거든. 이해한다는 건 곧 용서한다는 것이지. 그는 또다시 산비탈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난 이 세상을 떠나기 싫을 뿐이야.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 나는 내가 믿고 있던 것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싸워왔지. 이 세계는 아름다운 곳이고 그것을 위해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지.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싫은 거야. 그래도 훌륭한 삶을 보낼 수 있었으니 넌 행운하였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가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제기랄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정신없이 배우고 있군. 당신의 동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에는 고귀한 어떤 것도 없다. 진정한 고귀함은 당신의 예전의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에 있다. 비가 그칠 것이고 밤이 끝날 것이고 상처는 사라질 것이다. 희망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결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소설에 대한 뒷이야기와 작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스페인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해밍웨이가 스페인 내전을 계기로 쓰게 되었는데 스페인 내전이 끝나던 1939년에 집필하였고 1940년 출판되었습니다. 스페인 내전은 1936년 스페인은 공화파가 집권하고 있었는데 이에 반발하는 프랑코를 중심으로 하는 스페인 군부에서 반란을 일으켜 내전으로 확대된 전쟁입니다. 해밍웨이는 파시스트에 대항해 스페인 공화파에 가담했고 직접 앰뷸런스 운전기사로 참전하는데 폭격을 받아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해밍웨이가 전쟁 취재 특파원의 자격으로 스페인 내전에 참가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대표적 반전 소설로 주제는 전쟁과 로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내전이라는 동일한 주제로 쓰인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가
논픽션 느포르타 주인 반면 이 소설은 전쟁에 로맨스가 가미된 순수 픽션입니다. 로버트 조던과 마리아 사이의 아름답지만 가슴 아픈 로맨스가 소설 속에 있기 때문인지 당시 수십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1943년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165만 달러를 들여 710만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흥행에 성공했고 어느 정도 볼만했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9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힐러 역을 맡은 그리스계 여배우인 타티나 팍시누가 유일하게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게리 쿠퍼가 조던, 잉그리드 버그만이 마리아를 연기했으며 조연으로 출연한 아킴 타미로프는 이 작품으로 1회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영국의 시인, 성직자인 존 던의 기도문인 메디테이션즈 세븐틴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존 던의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 그 스스로 완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태양의 한 부분이다. 흙덩이가 바다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진다. 모래벌이 씻겨나가도 마찬가지다. 그대의 친구들 혹은 그대 자신의 땅이 물에 잠겨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해 울린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로 플리처상,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인데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의 대표작이 있습니다. 문명의 세계를 속임수로 보고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간결한 문체로 묘사한 20세기의 대표 작가입니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등장 이후 문학의 주도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스콧 피츠제럴드, 윌리엄 포크와 함께 잃어버린 세대 작가 대표 3인방으로 불립니다. 그의 작품에는 대체로 극기주의, 허무주의, 하드보일드 스타일과 강인한 남성상 등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쿠바에서 몇 년간 생활을 했고 말년에는 피델 카스트로와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유치환, 행복.